S&P 500 같은 한 종목만 투자를 하더라도 1억 정도 투자를 하고 15년 정도만 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평가자산은 8억에서 10억 정도 불어날 수 있는 투자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기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 손실을 보지 않았던 기간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지수를 일정한 금액, 정액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꼭 굳이 리스크 있는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 지수 한 가지에만 투자하시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좀 믿고 좀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포맷 뽑고 김지훈 작가님 모시고 미국 ETF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투자서들을 많이 읽고 있는 편인데 또 투자에 또 꽤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또 직접 쓰셨던데 작가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지수 장기 투자자 포맷 뽑고입니다.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단 3개 미국 ETF로 은퇴하라 라는 책을 좀 출간하면서 여러분들께 작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의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책 제목에서 사실 좀 많은 내용이 이제 스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세계의 ETF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왜 이 세 개의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마인드셋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내 자산이 시간의 힘을 빌려서 좀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조금 느껴지는데요. 이 ETF, 특히 미국 ETF에 투자하라는 의미인데 꼭 개별주가 아닌 ETF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직장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좀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할 때는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도 확인해야 되고, 뭐 영업이익도 확인해야 되고, 다양한 공부가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개별주 투자인데, 그런 반면 좀 직장인들은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기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투자보다는 좀 현생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회사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좀 근로소득 만드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미국 지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지수 같은 거는 이제 미국 경제 흐름을 그대로 좀 추정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고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최근 10년으로는 매년 13%씩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수 투자를 통해서 미국 국가의 성장성에 좀 쉽게 편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ETF, 여튼 주식시장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있는데 꼭 미국 ETF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증시를 이제 과거 흐름을 지켜보면은 이제 과거 30년 동안 이제 코스피 시장은 한 1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연평균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1년에 이제 3% 남짓하게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이 정도 상승률은 사실 뭐 거의 이제 은행 이자 수준에 이제 지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런 것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한국 주식 시장은 이제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제 쪼개기 상장도 좀 굉장히 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이 정도 100개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 미국의 5배, 일본의 3배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IPO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신규 상장을 해서 기업을 이제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좀 이제 합법적인 이제 투자 방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회사를 키워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회사를 상장시켜서 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좀 약간 변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건강한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 3개의 ETF로 매월 300만 원의 금액이 평생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이제 은행 이자를 통해서 발생시킨다라고 하면은 한 14억 정도 필요한 좀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장인들이 만들기는 좀 불가한 이제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억 정도 되는 규모를 이제 7% 인출률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매년 이제 3,500만 원 정도는 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산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7% 이제 인출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은퇴 자산을 만들 때는 보통 이제 4% 인출률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식에 뭐 6대4, 9대1 정도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평생 이제 4%씩 인출하더라도 자산은 이제 줄지 않는 투자법이 이제 4% 인출률인데 4% 인출률의 좀 가장 큰 단점이 나중에 내가 이제 죽을 때 너무 큰 자산이 남게 되고 이게 자녀에게 이제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이 너무 이제 커진다라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큰 유산을 물려줄 필요가 이제 없다라고 하시면은 한 7% 정도 인출률을 적용하셔도 내가 투자하는 자산은 줄지 않고 그대로 좀 약간 유지가 되면서 좀 충분한 자산을 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개해 드릴 때는 이제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서 거치식 투자를 진행을 하고 한 10년 정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월 한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만들 수 있는 투자가 미국 지수 투자입니다. 2억에서 3억의 거치식 투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은 적립식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ETF 3가지 ETF에 투자를 해서 월 300만 원의 소득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좀 시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 주식을 이제 수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치식 투자가 이제 적립식 투자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수학적인 검증이고요. 이런 이유가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어떤 랜덤한 시점에서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발생할 확률은 이제 7대3 정도로 그냥 거치식 투자에 이제 투자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이제 매월 월급을 이제 모아가면서 이제 자산을 불려가니까 거치식으로 이제 투자할 자산이 이제 많이 보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매월 뭐 꾸준히 뭐 한 20만 원씩 뭐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뭐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중에 이제 최종 목적지는 저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SCHD, S&P 500, 이제 QQQ, 나스닥 이 3가지 종목에 이제 각각 20만 원씩만 이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5년 차 정도 되면은 이제 평가 자산은 한 3억 5천에서 이제 4억 정도로 좀 불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차에 이렇게 목돈으로 다시 한번 이제 거치식 투자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작은 돈이더라도 이제 충분히 좀 목돈을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복리 효과를 좀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더 효과가 있겠네요. 네, 주식 투자는 사실 뭐 요즘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환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뭐 이렇게 증시가 이제 고점인 것 같다. 뭐 어떤 종목의 수수료가 더 싼지 이런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느라고 좀 투자를 좀 주저하시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서 보면은 이런 뭐 이 1%, 2% 수익률 차이 저점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런 환율 부분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게 사실 장기 투자 결과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고민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미국 지수에 지금부터 그냥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최종 수익률은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 증시가 좀 처음에 초반에는 좀 좋았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계시던 분들도 그 현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국장에 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유럽 시장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쪽 주식을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보시나요? 최근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20%까지 또 하락하기도 하면서 다시 이제 엄청 이제 급반등을 한 시점인데, 그래서 연초 이후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 거의 한 뭐 마이너스 3% 정도 거의 전고점을 좀 회복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정책만으로 이제 마이너스 20%까지도 빠진 만큼 사실 트럼프 말 한마디로 이제 20%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한 결과인데, 매년 주가가 한 5% 정도 하락하는 케이스는 한 두세 번 정도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마이너스 10% 정도 좀 크게 이제 급락하는 구간은 매년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이런 투자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이제 20%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드문 케이스였던 것도 맞는데, 과거 자료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한 투자자가 이제 40년 동안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0%의 구간을 만날 기회는 3번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투자하기 좋았던 기회가 이번에 좀 왔다가 이제 지나간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흐름에 대해서 좀 확신한 좀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결과로 이제 증시는 이제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도 제 투자 자산은 좀 기존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더 하락할까봐 좀 매수를 못하고, 이제 오르면은 이제 그때서야 더 오를까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질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좀 공부만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더 빠질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바닥일지 개인적인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 이상은 좀 빠지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보시고, 그 이하부터는 좀 자신감 있게 좀 투자를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를 기회라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하락장에서 좀 충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 공격적인 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좀 이런 결과가 금방 반등이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상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이제 강등시켰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미 증시가 이제 좀 요동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과거 이제 신용등급 강등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미국 지수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까지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신용평가 기관에서의 등급 하락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 그다음에 이제 무역 협상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제 신용 등급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묻혔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요일 날 증시가 이제 크게 급락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전부 다 좀 약간 약보합형 정도로 이제 만회가 됐는데, 이 정도로 사실은 이제 시장은 이제 충분히 바닥을 지났고 상승을 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신용평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큰 좀 이제 변동성이 이제 없었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올해 정고점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관세 유예가 된 것이고 완전히 협상이 끝난 게 아닌데, 이 불안정성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올해 이제 남아있는 글로벌적인 이벤트를 보면은 사실 이제 뭐 러우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 관세 정책도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의 이제 바닥은 좀 이제 3월 달에 이제 지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미중 이제 무역 협상도 이제 90일 유예 기간을 가졌긴 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이제 수순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9월부터 좀 예상되고 있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도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러우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의 좀 마무리가 좀 지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세 정책, 이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 결과까지 해서 사실 주가를 좀 폭발시킬 수 있는 좀 트리거는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관세 정책으로 말 한마디로 이제 하락한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동력이 뭐 하락 동력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이제 경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하나의 좀 트리거만 좀 작동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다시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세계의 미국 ETF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좀 세 가지 포트폴리오인데요. 먼저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S&P 500 중심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뭐 2억 모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QQ 이제 2억 모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CHD 3억 모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ETF만 적절한 좀 밸런스를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만 보유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좀 은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ETF 상품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S&P 500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제 가장 큰 이제 500개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ETF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랑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좀 보실 수 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S&P 500이라는 이제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좀 뭐 우상향이 검증된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QQQ 또는 이제 QQQM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나스닥 지수는 이제 미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이제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기술주 섹터에 투자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P 500보다는 좀 더 훨씬 큰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좀 좋아하고 주력으로 좀 투자하고 있는 SCHD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률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정도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배당 상승률이 한 11%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4%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제 뭐 4.4% 정도 배당을 받아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배당금이 한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 종목이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유 자산 평가 금액도 3배로 늘어나고 배당금도 3배로 늘어난 그런 이제 ETF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편하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는 평가 금액이 이제 3억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오신다라고 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가님은 S&P 500과 QQQ는 같은 비율로 하시는데 SCHD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먼저 S&P 500과 이제 나스닥, QQQ는 이제 상관관계가 약간 이제 높은 종목들입니다. 미국 이제 S&P 500에도 이제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좀 위험성이 있는 자산들이어서 좀 너무 이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갔을 때 최근 이제 3월, 4월 하락장에서 좀 큰 급락이 발생을 한 것처럼 높은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좀 약간 이제 그만큼 이제 리스크도 이제 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배당 성장 종목인 SCHD의 비중을 좀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포트폴리오가 조금 일반 그 직장인 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좀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투자 시드가 이제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는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뭐 S&P 500 하나 뭐 VO나 이제 SPLG 같은 종목들만 꾸준히 투자를 하셔도 사실은 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좀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제 투자 시드가 늘어갈 때 자산의 수익률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을 대비해서 좀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P 500으로 먼저 투자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는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나스닥의 비중을 조금씩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변동성이 너무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당주 투자 쪽을 좀 비중을 키워서 안정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이제 나에게 맞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은퇴 준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IS에 이 ETF 하나만 묻어두면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있던데 혹시 강조하신 그 ETF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엔비디아나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5년,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개별주 투자에는 좀 많은 이제 공부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좀 운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좀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리스크를 가지고 좀 자산을 투자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S&P 500 같은 한 종목만 투자를 하더라도 1억 정도 투자를 하고 15년 정도만 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평가 자산은 한 8억에서 10억 정도까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이라는 기간을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기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 손실을 보지 않았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닷컴 버블 꼭지점에서 투자를 했더라도 15년만 보유했다라고 하면 어떤 누구도 이제 손실을 보지 않았던 구간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치식 투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P 500을 닷컴 버블 꼭지점에서 투자를 했는데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3.5년이면은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지수를 일정한 금액, 정액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꼭 굳이 리스크 있는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 지수 한 가지에만 투자하시더라도 15년만 투자하시면은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좀 믿고 좀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뭐 지금 시점부터 시작해도 이게 유효한 전략이겠네요. 네, 지금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까지 100년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10%씩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10년으로 보면은 이제 13%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최근 10년 한 3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직장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만 투자하더라도 이제 매년 15%씩은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리스크를 갖지 말고 이렇게 안정적인 지수 투자만으로도 충분한 좀 현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믿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약간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ETF 투자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인하를 한다라고 했다가 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 6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가장 이제 최근 예측으로는 이제 9월 달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이제 인하가 지연이 되면은 사실은 주가도 어느 정도 좀 횡보 아니면 좀 우하향하는 흐름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사실은 어떤 빅 이슈보다도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좀 트리거로 좀 작동될 수 있는 좀 기회로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한 2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좀 미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인하만으로도 미국 주식은 좀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이
전고점을 좀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좀 우상향을 좀 신봉하는 좀 미국 지수 투자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지수라는 거는 특별한 이제 위험 요소, 뭐 러우 전쟁이나 이런 뭐 경제 위기 같은 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디폴트가 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 종목에서 이제 어떤 이제 경제적 국제적인 이제 이슈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그 사건 모멘텀으로 해서 단기적인 좀 출렁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 좀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은 어떻게 보면 좀 다행히 짧은 기간에 좀 잘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어서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좀 하반기에는 좀 정고점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부터 강달러가 지속되다가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400원 아래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환율 대응을 안 하는 편인데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환율이 좀 크게 투자 수익률에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 투자가 좀 이어지다 보면은 저는 이제 아주 예전에 1,200원대 투자도 해봤고 1,300원대 해봤고 한때 이제 1,400원이 넘을 때 이제 뭐 단기 고점이라고 했는데 1,490원까지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좀 환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냥 미국 지수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은 이 환율은 어차피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금 오늘 이제 올인해서 투자를 하는 케이스만 아니라고 하면은 환율은 사실은 이제 무시하고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은 언젠가는 미국 전체 환율의 이제 평균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크게 좀 걱정 안 하셔도 좀 되는 저는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이 좀 예상하시는 올해 하반기 미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7 종목 위주로 해서 이제 큰 이제 상승이 이제 나왔는데 이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해서 가장 이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이제 M7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배당주 가치주들이 좀 오르다가 최근 이제 3월 4월 달 급락하면서 이제 뭐 이런 빅테크나 이제 이런 가치주들까지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제 주가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것들은 대기업 중심의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기보다는 이런 안정적인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 때문이더라도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도 빅테크 중심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AI라는 좀 모멘텀이 아직 이제 끝난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중심의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은 1차 AI에 대한 트리거였다라고 하면 이런 AI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실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이런 뭐 GPT 같은 이런 이제 기능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저희 이제 직장인들은 좀 굉장한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증시는 좀 이제 AI 관련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아직 이제 AI에 대한 흐름을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승 흐름은 좀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올해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개별 좀 주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나스닥 QQQ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이제 빅테크 중심의 개별주를 좀 조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투자 비중은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크게 가져가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도 이제 한 QQQ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한 30% 정도 비중으로 좀 개별주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뭐 빅테크 AI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의 흐름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좀 캐치업하기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정보 싸움에서 기관에 대해서 좀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정보의 좀 편향성 때문이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개별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지수 투자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가 갖는 이런 수익성을 꼭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QLD나 TQQQ 같은 이런 지수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안정성과 수익성을 더 쫓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가님도 아직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직도 이렇게 매달 월급을 받으시면은 이 ETF에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투자 시드가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월급을 받아서 이제 매월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하고 있지 않고요.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할 때 그럴 경우에만 좀 약간 바이 더 딥 전략으로 이제 거치식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좀 보는 좀 입장이어서 그래서 매일 이제 자동으로 매수가 되는 좀 적립식 소수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스, 뭐 미래에셋, 그런 뭐 미니스탁 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동 투자를 좀 생각보다 좀 큰 규모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달 한 200만 원 정도는 자동 투자로 그냥 소수점으로 뭐 QQQ,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양하게 좀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365일 매일 자동으로 이제 소수점으로 이제 매수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매수는 하지 않고 주가가 이제 한 21선 이하로 내려오는 21선을 좀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한 2%에서 3% 정도 하락하는 좀 경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금 이제 거치식으로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한 5%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큰 규모로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5%에서 10% 정도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좀 방어적인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QLD, SSO 같은 좀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산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좀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고, 최근같이 이제 뭐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던 하락장에서는 좀 3배 레버리지 상품 이제 TQQQ 같은 걸로 좀 매수를 하면서 자산을 좀 방어하고 있습니다. 되게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좀 더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방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이제 더 오를까봐 이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좀 리스크가 있는 투자 방법인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계속 이제 평단가가 높아가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번 이제 주가가 조금만 빠지더라도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최소 5% 이상 하락할 경우에만 이제 2배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기존 정고점을 회복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투자 자산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면서 이제 정고점을 좀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이제 크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제 3배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면은 사실 이제 TQQQ를 매수한다는 거는 이제 QQQ를 3배 더 많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특히 이제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QQQ를 이제 3배만큼 더 이제 수량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QQQ랑 동일한 만큼 비중을 TQQQ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규모를 키워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QQQ 보유 수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정고점이 아니라 이제 조금만 반등하더라도 저점에서 매수한 수량이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는 쉽게 정고점을 회복하면서 좀 평가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만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좀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 물타기를 레버리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물타기 방식인데, 보통 이제 물타기를 할 때 저점에서 그냥 계속 똑같은 이제 QQQ 정액으로 이제 동일한 종목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 자산이 정고점 회복하기가 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일배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꾸준히 제가 이제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매수할 때 저는 이렇게 매수했습니다라고 좀 공개해드리고 언제 이렇게 매도했습니다라고 좀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 따라서 같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다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제 계좌도 이제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주식 지수가 정고점 대비 사실은 20% 이상 하락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거든요. QQQ가 20% 하락했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TQQQ는 거의 60% 이제 하락했다라는 설명인데, 그러면 남들보다 뭐 한 60%더 저렴하게 매수했기 때문에 꼭 주식이 이제 정고점 회복이 아니라 뭐 절반만 회복하더라도 이제 제 투자 자산은 쉽게 플러스 전환이 되는 공격적인 물타기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또 그걸로 실제로 이제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오히려 매수하는 게 수익률에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위험하다, 이제 공격적 뭐 야수의 심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미국 이제 증시 흐름이나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하락은 거의 이제 바닥에 왔다라고 어느 정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사실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기록들만 확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저점은 맞출 수는 없지만 한 무릎 정도에서는 충분히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위험하지 않는 전 투자 방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 하락했을 때 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쉽게 매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실제로 해서 수익을 내신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투자 이 고수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ETF 테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개별 종목이나 특히 이제 섹터 투자는 좀 지향하고 있는 편이어서 특별하게 이제 특정 이제 섹터나 뭐 종목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지금 과거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나온 지표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이나 뭐 개별 섹터에 대한 투자를 좀 지향하고 있는 뭐 지수 투자자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섹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주가 흐름들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과거 이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차용이 됐을 때 나왔던 이제 종목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이제 브라우저 서비스인데, 94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보급됐을 때, 그때부터의 이제 미국 주가 흐름과 챗 GPT가 가장 처음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을 비교한 이제 지표들이 좀 최근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닷컴 버블 이전 이제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가장 처음 이제 소개됐을 때의 주가 흐름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이제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랬던 이제 주가 흐름과 그리고 지금 챗 GPT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주가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미국 기술주가 좀 상승을 하고 미국 증시 자체를 이제 끌어올리는 흐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전반전도 지나지 않은 상승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AI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뭐 최소 4, 5년 동안은 더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꼭 굳이 이런 섹터 투자보다는 이런 AI 중심으로 나스닥 중심에 투자를 하셔도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그 자산 배분을 어떠한 비율로 좀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주식, 뭐 코인, 뭐 채권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금융자산 비율이 한 6대4 정도로 이제 지금도 아직 좀 부동산의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좀 큰 목표로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금융자산 1대1로 좀 맞추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꼭 현금성 자산 30%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성 자산 30%를 유지를 하는 이유가 꼭 뭐 안전자산이니까 안전하게 보관하기보다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예수금으로 좀 꼭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현금은 이제 쓰레기다, 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에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현금을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녹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은 이번 이제 아마 3월 달에 하락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4월 달 하락장에서는 더 이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3월 달 예수금을 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월 이제 월급이나 이제 이제 현금 흐름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비상금 개념의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락장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 투자 자산의 30% 정도는 현금성 자산을 들고 계셔야지 이런 하락장에서 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금성 자산 꼭 이제 유지하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이제 투자 자산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발행어음 그리고 이제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종목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예금보다 조금 더 이제 이율이 높고 그리고 언제든지 좀 매도하면서 이렇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꼭 은행권보다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뭐 머니마켓 액티브 그런 류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을 꼭 보유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 큰 공감이 되고, 정말 기회인 줄 아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옆에서 보고 정말 느낀 점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시드를 얼마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제 결혼하고 뭐 아파트를 사고 담보대출하고 또 다시 이제 갈아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이제 모아뒀던 돈을 한꺼번에 써야 되는 좀 그런 인생의 좀 큰 자산을 활용할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는데,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런 결혼하면서 영끌하고 이제 주택 마련하면서 이제 영끌해서 이제 대출금을 이제 평생 갖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출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전체 자산의 한 30% 정도는 장기 투자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이 연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꾸준히 장기 투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다 완료가 된 시점에서 저는 한 3억 정도 좀 현금을 이제 보유한 상태로 담보대출을 좀 다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좀 목돈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꾸준히 장기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억이라는 자산으로 장기 투자가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빨리 거치식 투자가 진행이 되니까 좀 자산의 규모가 좀 눈덩이가 굴러가는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사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자가 부동산 투자인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보다 이 주식 투자, 특히 미국 그 지수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신 점이 어떤 점일까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부동산을 이제 먼저 샀기 때문에 뭐 꼭 부동산이 더 좋다, 뭐 미국 지수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 사실 이제 S&P 500의 이제 과거 수익률과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과거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S&P 500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번 매수하면은 이제 팔지 못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좀 크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워런 버핏처럼 이제 아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부동산, 금, 채권 이런 것들보다도 미국 지수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론적인 이제 수학적인 결과만 좀 이해를 하시더라도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내 투자 효과가 높다라는 것만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꼭 뭐 부동산 아니면 꼭 미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계산한 이런 결과값에 의해 투자 자산을 좀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미국 지수 투자를 장기 보유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드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과 한 3억 정도 있는 사람의 경우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2030이 투자하는 방법과 4050이 투자해야 되는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제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면서 이제 5천만 원, 1억 정도 이제 투자 시드를 모으셨던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 아니면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더 시드를 좀 키워 가셔야 되는 이제 단계고, 그리고 이제 4050 분들 이제 3억, 5억 이렇게 은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 자산을 좀 키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30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S&P 500과 뭐 QQQ를 한 7대 3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자산을 이제 꾸준히 불려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4050 분들은 투자 자산을 이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자산이 좀 급하게 좀 하락하신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산을 공격적으로만 이제 불리기 위한 투자를 하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좀 대처가 되지 않는 게 이런 투자법이어서 꼭 이제 안정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S&P 500 4, 뭐 SCHD 6 이 정도로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이런 배당주에 좀 비중을 실어서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ETF에 투자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익률 외에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금융 투자 상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연금저축계좌가 가장 투자 효율이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매년 세액공제를 하면서 연금저축에 이제 입금만 하는 자체로도 13% 세액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년 이제 900만 원 연금저축 그리고 IRP에 투자를 하면서 확정 수익으로 13%를 얻어가게 되는데, 이 13%의 수익률이 S&P 500 과거 10년 수익률과 이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직장인들이 이제 매년 이제 900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그 돈으로 S&P 500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뭐 이론상 저희는 이제 26%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달러 확률이 최근 10년 35%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S&P 500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25%의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한국 사람들의 연금 계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미국 직투를 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연금저축 600만 원은 무조건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IRP 300만 원까지는 꼭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버리지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한 20% 정도는 이제 레버리지를 좀 담고 있는데, 이번 이제 바닥에서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보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한 27% 정도까지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랬던 이유가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서 매수하고 상승장에서 이제 투자 초과 수익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레버리지는 이제 건강하게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좀 충분히 좋은 상품이긴 한데, 너무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적정한 이제 비중을 유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좀 좋은 수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ETF를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고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ETF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미국 ETF를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S&P 500 종목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SPLG 중심으로 좀 모아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이제 투자 시드가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유명한 VOO 중심으로 모아가셔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수수료가 0.03, 0.025 0.005%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SPLG가 가장 좀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목에서는 이제 QQQM이라는 종목이 이제 QQQ의 수수료보다 이제 더 저렴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QQQ보다는 QQQM으로 이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SCH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0.06%로 굉장히 좀 저렴한 이제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SCHD 같은 경우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렇게 ETF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절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양도세 22%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주식의 장점이 손익 합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난 것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함께 매도했을 때 상계 처리가 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22%가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22% 세금만 내면은 완전히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장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배당금이 이제 2천만 원 초과가 되면은 이런 종합과세가 되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종합과세가 되는 부분과 이제 건강보험에 이제 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적인 측면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직수 22% 세금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세금이 아니거든요. 분리과세가 된다는 장점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이제 세금이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250만 원 이제 비과세가 되는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투자를 할 때 부부가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관심이 많은, 뭐 남편이 혼자 하거나 이제 아내가 이제 혼자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좀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부부가 함께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이유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6억 이제 상호 이제 증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부부가 서로 6억씩 공평하게 투자를 하고 10년마다 상호 증여를 하면은 이제 증여한 시점이 내 매수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평단가를 뭐 훨씬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증여하고 이제 1년 뒤에 매도를 하면은 1년분에 대한 이제 손익만 양도세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부부간 상호 증여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좀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오신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기 투자에 이제 힘을 이제 모르시면은 매년 이제 10% 13% 오르는 이제 지수 투자의 수익률이 너무 좀 하찮게 보이고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좀 보게 되는데, 최근 이제 워런 버핏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세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 94세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총 80년 동안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신 건데,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을 80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80년 후에 최종 자산은 204억이 되거든요. 미국 지수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이 매년 10%씩만 상승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좀 안정적이고 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확신을 갖는 좀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남이 오른다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도 좀 우상향이 확정된 그런 미국 지수 투자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천천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쓰신 이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하시는 2030 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이제부터 좀 마음 결심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제 위험한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좀 불리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왜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면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참고 도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에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뭐 2배, 3배 뻥튀기 하는 거는 사실 운만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성공하는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개별주 투자를 통해서 9번 성공하더라도 사실 한 번 투자하면은 이런 모든 복리 마법이 깨지는 게 이제 투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안정적으로 10년, 20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미국 지수가 가장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꼭 이렇게 지수 투자의 우상향을 믿고 장기 투자 성공하셔서 꼭 성공적인 좀 은퇴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